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5강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 노동조합법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렵고 분쟁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네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여기가 이제 범위가 넓고 어떤 논의해 볼 점은 참으로 많긴 하지만 이 강의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점들만 주로 논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우선 쭉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교재를 참고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노동쟁의의 정의에 대한 우리 법적 규정을 좀 분명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쟁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노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거기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 노동조합법 2조 5호를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쟁 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노동쟁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죠. 여기 보시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라는 요 두 표현을 잘 보시면 이것이 이제 노동쟁의가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쟁의의 결정에 관한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결정에 관한 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노동법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7년 이전에는 이 결정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상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는데 97년 이후에 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요 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른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이익 분쟁이라는 것과 권리 분쟁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를 우리 법에서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대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로조건을 결정해놓고 그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대비되겠죠.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이것은 구별해야 한다 하는 이 점을 지금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 이것은 주로 언제를 말합니까? 아마 노사 간에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한 사람과 사용자 한 사람이 만나서 근로계약에 관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뭐 우리 근로자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회사가 내미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냥 뭐 서명하기 바쁘지 거기서 근로조건을 특별히 결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회사에 들어와서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이 노조가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할 때 바로 이 단체 교섭 과정이야말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조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때 이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예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단체 교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 교섭에서 생기는 단체 교섭이 진행되다가 거기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렬되어 버리는 협상이 결렬되어 버리는 이 상태를 말하자면 노동쟁의라는 요 용어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강학적으로 분리할 때, 강학상 분리할 때는 바로 이것이 이익분쟁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익분쟁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단체 교섭에서 결렬되는 겁니다. 그럼 단체 교섭이 결렬됐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 노동쟁의의 정의에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분쟁하고 대비가 되는 것이니까 이 권리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이걸 권리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상여금을 어떻게 주겠다. 상여금을 800%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딱 주는 게 보니까 400%만 주더라. 그러면 바로 이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분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생긴 분쟁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예컨대 단체협약에서 해고를 할 때는 이러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당해고가 되겠죠. 부당해고. 예. 그럼 바로 이 부당해고도 어떤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행하는 과정,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니까 이런 분쟁들도 바로 권리 분쟁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그 해결 절차,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 20년 노사 강의를 해보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노조, 특히 노조 측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아주 그 분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요 두 가지만 잘 구별하더라도 사실은 노사 분쟁이 피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이론이 바로 요 두 가지를 분리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97년 이후, 다시 말씀드리지만 199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를 정의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상태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법에 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해결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은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고 바로 그것이 교섭이 결렬된 걸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거라고 했죠. 그럼 아시다시피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면 이제 어디로 가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조정을 받고 찬반 투표를 거쳐서 쟁의 행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익 분쟁은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결국 쟁의 행위라는 방식으로 노조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 제일 대표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분쟁은 어떤 분쟁이죠? 바로 이익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즉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쟁의행위가 권리 분쟁을 풀 수 있는 이익 분쟁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리 분쟁은 그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권리 분쟁이 발생했는데 파업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권리 분쟁의 유형을 보세요. 상여금 800% 줘야 되는데 400%밖에 못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파업하고 막 돈 내놔라 뭐 이렇게 해갖고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임금 청구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부당해고를 했다. 권리 분쟁입니다. 이걸 어떻게 풉니까? 어떤 노조 간부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해서 그 작업을 중지하고 농성에 들어가고 파업에 들어간다. 이러면 그 노조는 말하자면 정당성이 없는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의 별도의 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든가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권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이라든가 노동위원회라든가 노동부와 같은 그런 사법적 기관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이걸 가지고 바로 파업으로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상 불법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마구 그 노사 분쟁만 생기기만 하면 그냥 힘으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도한 지도부들이 결국 어떤 형사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 모두가 이 부분을 잘 구별하셔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또 합법적인가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노동조합법을 그냥 현재 읽는 대로 그냥 읽다 보면 97년 이전에 이 결정이라는 말이 없다가 왜 97년에 이 말이 다시 들어왔는가 그 취지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솔직히 97년 이전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노동조합법의 변화를 모르다 보니까 이 노사 분쟁에서 특히 노동쟁의를 다룰 때 뭐 이 구별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노사관계를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아오면 사실 이 97년의 노동조합법이 이 말을 넣어서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
우리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익분쟁, 권리분쟁 요거를 잘 구별하셔서 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노사 모두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